보험사에서 하는 저축, 비과세 저축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비과세 저축보험을 활용한다면 추가 납입을 꼭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계좌의 장단점 그리고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절세계좌 바구니의 세 번째, 바로 비과세 저축보험인데요. 장점 먼저 이야기 드리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 전액 다 세금이 면제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계좌에 들어가는 그 자금들이 설정해 놓은 상품으로 알아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두 번째의 장점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면제가 되고 신경도 안 써도 되니까 조금 더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헌데 이에 못지않은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 단점은 바로 보험사에서 차감하는 수수료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은행, 증권, 보험 모든 곳에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가 그 중에 수수료를 가장 높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 이 내용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 단점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장점이었죠. 비과세 한도. 비과세에 대한 부분은 전액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당 얼마의 금액에 제한이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의 경우에는 월에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일시납, 한 번에 입금하는 금액은 인당 1억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다룰 추가 납입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추가 납입에 대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방금 언급했던 150만 원, 1억 원이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내용들을 확인해 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적금 방식으로 되는 공시이율형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방식으로 운용되는 변액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면 공시이율형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 한번 내용들을 보시죠. 공시이율형, 적금형이라고 불렀던 그 상품들은 보통 이제 은행에서 10년에 1억 만들기 이런 상품들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들은 기준금리라는 것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지금처럼 올라올 때는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자가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걸 이라고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에 공시이율형 저축상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바로 최저 보증 이율이 얼마다 라는 것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2013년에 판매가 되었던 저축성 보험 상품에 대한 예시를 가져가 봤습니다. 공시이율은 4.2%입니다 라고 쓰여 있지만 최저 보증 이율은 2%라는 내용이 보이실까요? 즉 금리가 내려가면 2%까지는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공시이율 상품을 봤을 때 최저 보증이율이 4%, 5% 이런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다면 그래도 잘 가입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반면 최저 보증이율이 1% 안팎이다 라는 내용이 쓰여 있다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공시이율 상품이 아닌 것도 존재하는데요. 투자형 상품 이야기했었죠. 그 상품의 이름은 변액보험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변액보험에 대한 내용을 생각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인데 투자가 되는 그러한 구조가 변액보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품에 투자가 되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분이 생각보다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 고민을 잘 안 해보시고 이 상품에 대한 변경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이 안 좋네 라는 그런 말들이 자주 들리고 있죠. 자, 어찌되었건 공시이율형과 변액형 이 차이를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 보험사의 저축성 상품은 이 사업비, 수수료라는 것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이제 적금처럼 될 것인가 투자처럼 될 것인가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헌데 이 수수료라고 불리는 것이 보통 이제 5% 이상의 수수료가 보통 나가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저축하면 5만 원 이상이 수수료로 차감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죠? 이 수수료를 차감하고 연회 이자율이 1%, 2%밖에 적용되지 않는 공시이율형 상품이라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구조로 나오는 변액형 상품은 그래도 우리가 유불리를 한번 따져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자, 그럼 제가 아까 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는데요. 우선 장점 중에 한 가지가 전액, 수익에 대한 전액을 다 비과세해 준다고 했는데 이 수수료가 커서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비과세에 대한 개념의 의미가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띄워드리는 내용은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의 수수료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험 관계 비용이라고 해서 계약 체결 비용, 계약 관리 비용이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실까요? 보시면 계약 체결 비용이 이제 5.57%, 그리고 계약 관리 비용이 2.2%라고 쓰여 있네요. 이 둘을 합하면 8%가 조금 되지 않는 높은 비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즉 100만 원을 입금하면 8만 원이 차감되고 나머지 92만 원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저축성 보험 상품들을 단기간, 짧은 기간 운용하다가 해지하면 이미 차감된 수수료 때문에 손실이 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수익률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결국은 우리의 자금이 어디에 투자가 됩니까? 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그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야기할 바로 추가 납입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리고 추가 납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납부하는 적립식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하기로 한 그 금액의 2배수까지 일반적으로 입금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30만 원에 계약을 한다면 2배수 60만 원까지를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추가 납입을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약 월 90만 원짜리 변액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면 어떤 분은 9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3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고 60만 원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겠죠. 두 분 모두 월납 90만 원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기본 계약 금액의 수수료가 8%라고 보여드리긴 했지만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분 90만 원을 한 번에 넣었을 때 10% 수수료가 차감될 겁니다. 그럼 얼마죠? 9만 원에 대한 비용이 차감되겠어요. 그러면 90만 원에서 9만 원을 빼고 남은 81만 원만 이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대요. 3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고 60만 원의 추가 납입을 했는데 그러면 30만 원에 대해서는 10%, 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겠어요. 근데 추가로 납부하는 60만 원에 대해서는 보통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이 90만 원을 냈지만 비용을 3만 원만 차감되고 87만 원이 투자로 이제 이어지겠어요. 최소 우리는 10년 이상 자금을 납부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9만 원의 비용을 10년 1,08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반면 두 번째 3만 원의 비용을 납부하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10년간 360만 원의 비용을 납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결국 원금에 대한 차이로 발생할 것이고 이 금액이 또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추가 납입에 대한 개념을 꼭 강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을 최대한 최적화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월납 금액이 제가 한도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월에 150만 원까지가 비과세의 최대 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150만 원을 보험사의 변액보험으로 저축할 계획이시라면 15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5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고 100만 원을 추가로 넣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행동을 옮겼을 때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월납 150만 원을 넣은 것과 두 번째는 5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고 100만 원을 추가 납입했을 때의 차이인데요. 연간 수익률로 4% 혹은 연간 수익률로 7%의 성과가 났을 때 이 금액의 차이를 한번 넣어 본 것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똑같은 기간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제 계좌의 잔고가 달라지는 것 눈에 보이실까요? 이 차이 때문에 저는 추가 납입을 꼭 해야 한다라고 강조드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결국 이 비과세 저축보험은 우리가 이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상품을 사용하는 것 저는 검토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꼭 추가 납입과 어떤 금융상품을 운용할지 고민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쉽게도 변액보험 상품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아직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분을 통해서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금융교육 강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